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특보의 임평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노경미입니다. 얼마 전에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네. 경기도 일하는 청년 통장이 1위에 올랐습니다. 혹시 그거 보셨나요? 물론 봤습니다. 자, 이번 달이죠. 7월 21일까지 참여자 2,000명을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요건이 충족되시는 분들은, 우리 청년들은 꼭 네. 서둘러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네, 매달 10만 원씩 3년을 저금을 하면 1,000만 원으로 불려주는 그런 통장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로 인해서 청년들의 결혼 자금이라든지 주거 자금, 교육비 등 기반 마련에 그 지원을 해주는 목적이라고 합니다. 큰 도움이 되겠네요. 네. 자, 이렇게 복지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속에 또 가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경기도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계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희시 위원장과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오늘의 주인공 정희시 의원. 1962년 경남 합천 출생으로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군포 환경자치시민회 공동대표, 경기도 공공의료발전 TF위원장 등으로 활동했는데요. 현재 더불어민주당 소속 군포시 군포 2동, 대야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선 의원으로 제10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보건복지부 위원장입니다. 그는 사회의 복지 욕구가 커진 만큼 도민생활 전반을 복지의 시각에서 다가가겠다는 각오입니다. 네, 오늘 주인공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장님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정희시입니다. 약 7조 5천의 예산을 여러분들이 주신 예산을 가지고 경기도의 복지를 현장에서 잘 이끌어가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정희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또 지난해 또 저희 함께 찾아뵙고 또 출연해 주셨었는데요. 벌써 이제 제10대 경기도의회가 출범한 지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됐습니다. 그간 많은 일 있으셨죠? 예, 안 그래도 오늘 이렇게 임평수 씨하고 이렇게 만난다고 그래서 쭉 한 1년을 돌아보니까 한 15개 정도가 추려질 정도로 이슈들이 많았고 네네. 1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정말 정신을 펴려갔습니다. 네, 저도 뭐 곳곳에 현장에서 이렇게 네. 뵈면 정말 바쁘게 움직이시고 지역도 사랑하시고 그런 위원장이십니다. 이렇게 또 스튜디오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저희가 인사말에서 경기도 일하는 청년 통장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했었는데요. 계속해서 이 좀 연결을 해서 청년 복지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네네. 지난 추경 때 가장 이슈였던 청년 면접 수당 네네.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지금 현재 추진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예, 청년 정책과가 작년 9월에 이제 우리 경기도에 도입되면서 다양한 청년 정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중에 대부분은 지금 예산이 씌워졌고 또 조례가 만들어져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청년 면접 수당이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정책입니다. 네. 청년 면접 수당은 지난 본예산에서도 그랬고 이번에 추경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예산이 필요하다. 청년들의 이 상황 또 절박성 또 필요성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꼭 필요한 예산이다. 이래서 이제 통과를 시켰습니다. 네. 그러나 예결위에서는 이번에 조금 더 숙려 기간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지금 통과는 되지 못한 예산인데요. 네. 청년들이 보통 지금 굉장히 실업률이 높지 않습니까? 네. 보통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6회 이상을 6번의 면접. 면접을 해야 이제 취업이 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네네. 그래서 이제 6회에 해당되는 금액, 1회에 약 5만 원을 산정해서 30만 원을 드리는 이런 그렇게 설계된 예산입니다. 네. 근데 아직은 통과가 네, 안 됐군요. 그래서 이제 집행부에서 좀 더 의회를 좀 설득을 하고 예, 또 예. 소통을 해서 이 우리 위원회가 간절히 바라는 이 사업이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 네. 생각입니다. 청년 면접 수당. 저도 한 15년, 20년 전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저도 이제 면접 보러 막 다니고 옷도 사야 되고 네네. 또 교통비도 들고 네, 그렇죠. 힘들어요. 그 시기에. 저도 그랬어요. 네네. 한 푼 한 푼 모아서 못 네네. 사고 막. 30만 원이 뭐 굉장히 큰 돈도 아니지만은 또 적은 돈도 아니거든요. 우리 청년분들한테. 네, 청년들한테 이제 어떤 우리가 신호를 주는 거죠. 예. 경기도 또 경기도회가 우리 청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다는 그런 시그널을 주는 그런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 시그널이 정말 그 취업으로 이어지는 좋은 시그널이 됐으면 좋겠고요. 약간 이어지는 그런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정책 가운데 하나인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도 있습니다. 네. 이게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 정책도 굉장히 논란과 의견과 이견이 있었던 예. 그런 정책입니다. 작년도에 우리 이 위원회를 통과를 했었고요. 그리고 네. 본회의를 또 통과한 예산입니다. 약 150억 정도 되는 예산인데요. 그런데 그 당시에 통과를 할 때 두 가지 꼬리표를 달았습니다. 하나는 소관위원회, 그러니까 보건복지위원회의 이 조례를 통과를 시켜라. 그리고 또 하나는 보건복지부와 또 상호 협의를 해라. 네. 이 두 가지 이제 꼬리표를 달았는데 네. 그 과정을 이제 지금 밟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련된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예, 여러 말씀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보건복지부하고 재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하지만 아직 보건복지부 입장이 조금 미온적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이 예산을 이 조례를 통과시키기 전에 제가 그 집행부 핵심 분들하고 이제 서로 소통을 했습니다. 이 예산 그리고 이 조례 이 정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얼마만큼 절박하고 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니까 굉장히 좀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느꼈고 그래서 네. 저도 이제 조례를 통과하는데 그렇게 힘을 모았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보건복지부가 우려하는 것은 형평성에 있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청년들에게만 혜택이 주었을 때 다른 네. 지역에 대한 사는 그 청년들에게는 혜택이 가지 않는 그런 불평등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네. 그래서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요. 또 실제적으로 혹시 이게 이제 추납을 이제 전제로 하는 건데 추가 납부를 전제를 하는 것인데 이 추납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중산층 이상들이 되어야 이제 가능한 부분인데 혹시라도 오히려 저소득층이 아니라 네. 중소득 이상의 이 청년들에게 혜택을 주어지는 게 아니냐 네. 이런 우려를 하고 있어서 지금 재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이재명 지사의 어떤 정책들이 늘 이견 있고 좀 논란도 되고 이러는데 그만큼 좀 파격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좋게 이야기하면 신선하죠. 신선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과정을 좀 설명해 주셨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은 어떤 제도인지 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생애 최초 국민연금은 이제 꼭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청년들의 지금 현실을 이제 이해하기 위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사회가 이제 급격한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OECD 국가 중에 가장 노인 빈곤율이 높습니다. 이런 부분을 사전적으로 이 청년들이 60세, 65세 이상 되었을 때 네네. 예상되는 그런 네. 그 노인 문제를 사전적으로 예방적으로 이제 대책을 세우는 그런 정책이거든요. 네. 그래서 만 18세 되는 소년에게 네네. 9만 원에 해당되는 연금을 가입시켜 줌으로써 네. 최소 40년 이상을 가입을 했을 때 가장 그 많은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사전적으로 이제 이 경기도가 대신 납부해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금희 씨는 어떻게 연금 좀 많이 좀 들으셨나요? 국민연금 잘 되고 위원장님 네, 어떻게 잘 되고? 국민연금은 꼬박꼬박 내는 성실한 납세자이긴 그렇군요. 한데요. 네. 저 좀 궁금한 게 그럼 일반 국민연금과 청년 국민연금의 차이점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청년연금, 국민연금은 그러니까 일시적인 그 보충적인 선거가 있습니다. 네. 청년이 예를 들면 27세에 취직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국민연금을 자동적으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27세부터 이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것보다 18세부터 국민연금을 납부를 하면 그만큼 예를 들면 9년 정도 더 납부할 수 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나중에 60세가 됐을 때 훨씬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중간에 추가 납입을 더 해야 되니까. 예, 그러면 18세부터 27세까지 지금 납부를 안 할 그렇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취직을 못 하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취직을 해서 추가 납부를 통해서 보충을 하면 네. 가장 그 옵티멈이라 그러나요? 가장 네네. 많은 그 국민연금을 네. 60세 때 이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뭐 의견을 이야기하면 저도 사실 어릴 때부터 좀 연금을 많이 낸 그런 그렇습니다. 네, 그 스타일이었거든요. 네. 지금
저도 좀 이제 40이 넘어가니까 예. 네. 은근히 좀 어깨가 좀 든든합니다. 이런 게 좀 좋은 제도 같아요. 제가 볼 때 청년들이 조금이나마 좀 버팀목이 될 수 있고. 예,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연금, 이제 펜션이라 그러죠, 그죠? 예. 연금을 굉장히 기다려. 그분은 그렇죠. 50대 이후부터는 내가 언제 연금을 받나. 그만큼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인생을 더 즐길 수 있고 네, 삶이 윤택해지는 그런 거니까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가 입장에 이제 형평성이 좀 어긋난다. 경기도만 이렇게 해주고 예. 어쨌든 그런 제도 이게 경기도가 좀 앞서간다 생각하고 예, 다른 오히려 지자체도 예.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는 그런 정책이라 충분히.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청년 복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예전에는 복지 영역에서 소외가 됐던 것이 바로 청년층이 아닐까 싶은데 네. 요즘 이제 많은 복지들이 세워지면서 청년들은 과연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하거든요. 현장에서요. 현장 그치? 목소리 좀 아, 들어보셨나요? 그럴까요? 예, 많은 미팅들 했고요. 네. 일하고 있는 청년들 그리고 또 일하는 청년을 두고 있는 부모들도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참 어렵습니다. 지금 청년 실업률이 10%를 넘어갔고요. 네. 많은 이런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이제 어려운데요. 그것은 이제 그걸 보면은 어떻게 보면 그만큼 이 우리 사회 그리고 또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 이 구조가 이렇게 고착화 되는 이런 상황,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그것을 이제 조금이라도 이제 돌파하기 위해서 이제 복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청년 복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그 동안에 이제 이 학업 문제라든지 취업 문제, 그리고 주택 문제, 그리고 아이들 또 양육 문제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어려움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해결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 이런 다양한 경기도 청년 정책, 예를 들면 청년 기본소득, 또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리고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청년 면접수당 이런 정책들이 다 복합적으로 상승 작용을 일으켜서 네. 이 청년들에 대한 좀 어려움들이 좀 해소됐으면 싶습니다. 네. 뭐 말씀하셨듯이 뭐 청년들이 굉장히 어렵고 취업도 어렵고 이런 시대인데 반짝반짝 거려야 될 우리 청년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에는 청년에 대한 어떤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최근 한 5년 정도 됐나요? 네, 굉장히 맞습니다. 많이 예, 예.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이재명 지사 취임 이후에도 계속해서 신선한 예, 맞습니다. 정책들이 예. 나오고 있으니까 이 방송식 보시는 우리 청년들은 꼼꼼하게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무리 또 좋은 정책이라도 일회성에 그치게 되면 맞습니다. 그게 안 하는 이만 사실 못 하거든요. 계속해서 쭉 이어질 수 있도록 좀 네.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네. 그렇게 유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열심히 하실 거예요. 자, 이어서 경기 북부 지역으로 한번 화제를 돌려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늘 북부 이야기하면은 늘 좀 소외되고 뭐 문화예술도 그렇고 어떤 인프라도 그렇고 늘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공공의료 부분도 예. 마찬가지로 많이 소외되어 있다 네, 네.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 예, 있습니다. 예. 현실입니까? 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경기 북부 이야기 나오면은 사실 뭐 지금 굉장히 이 부분도 핫한 네네. 이슈입니다. 특히 이제 북부 지역 의원님 중심으로 이제 분도 이야기도 이제 나오시고요. 경기 북부 분도. 예. 네.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도 또 평화자치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네네. 통일시대를 준비하면서 북부 쪽을 좀 별도로 저 지도를 좀 만드는 게 어떻겠냐 이런 의견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 이면에는 역시 그 북부의 소외 문제, 남북 분단 속에서 이제 소외됐던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네. 복지 쪽으로 보면은 공공의료 보면은 특히 더합니다. 그쪽은 이제 종합병원 제대로 된 종합병원이 제대로 없죠. 네. 그리고 또 교통 인프라도 안 좋고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제 TF가 꾸려져 있습니다. 제가 TF 위원장도 같이 이제 하고 있는데요. 네. 북부 지역에 좀 거점 병원을 좀 세우는 게 어떤가 이런 이제 연구를 하고 있고요. 네네. 또 기존의 이제 도립병원인 의정부 병원을 좀 더 재건축 이런 문제도 이제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네. 결정된 건 없습니다만 네네네.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북부가 사실은 뭐 네. 말씀하셨지만 의료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남부에 비해서 많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은데 특히나 네. 의료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생명이 좌지우지되는 예, 부분이기 예, 때문에 맞습니다. 꼭 좀 이루어지기를 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통일 시대를 이제 맞이할 텐데 네. 소외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보건복지위원회시니까 그 TF팀도 한번 네. 연구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기를 바라고요. 예, 예. 반드시 의료 서비스는 향상이 따라와야죠. 네. 그럼요. 예.
자, 그리고요, 제가 의원님 출연을 앞두고 좀 의회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올해 들어서만 조례안을 24개. 와, 많이 발의하셨어요. 진짜 부지런히 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중에서 정신질환자 자립 지원 조례가 좀 눈에 띄더라고요. 발의하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되시나요? 이게? 우리 정신질환자와 관련된 요즘 사건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제가 초두에 경기도 복지위 예산이 뭐 7.5조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우리 사회는 모두를 다 안고 있지는 못하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교육 문제, 그다음에 또 경제적인 문제, 또 종교까지도 이런 다 합쳐서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이 정신질환자 관련된 사건들도 많고 해서 제가 이 조례를 생각을 했고요. 또 이번에 그 도립정신병원 폐원 관련한 또 이슈가 있어서 한꺼번에 그런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정신질환자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 현 정부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어떤 커뮤니티 케어 이것이 큰 이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수용 중심에서 탈시설을 한 이후에 지역에서 어떻게 또 정착을 하느냐 이런 그 고민을 가지고 지금 의료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 정책들을 좀 담아내기 위한 그런 조례라고 보고요. 가장 핵심은 탈시설. 탈시설이요? 예. 지역사회로 복귀. 지역사회로 복귀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또 치료를 지원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해당 조례가 좀 가결되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폐원을 앞뒀던 경기 도립 정신병원이 다시 살아났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경기 도립 정신병원 때문에 제가 우리 이것도 작은 또 우리 TF를 제가 만들었고 그래서 뭐 2박 4일 정도 이렇게 어디 한 곳에 들어가가지고 펼치셨군요. 들어가서 이 그동안 사태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이제 다 파악을 하고 결론을 내린 것이 폐원이 아니고 재개원뿐만 아니라 정말 그 경기도 광역 정부 중에서 가장 크다는 경기도의 그 도립병원으로서의 어떤 역할, 또 위상, 거기에 맞는 그 도립병원을 만들자 이런 게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집행부하고 이제 서로 통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정신질환 문제가 그냥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지난 4월에 조현병 환자 방화 흉기 사건도 있었고 사상자 상당했었거든요. 근데 얘기를 개인적으로 들어보면 그 조현병 환자들 주변 지인들, 가족들만이 책임을 지기에는 너무나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사회적으로 좀 어떤 문제가 되고 있는데 같이 동반해서 책임을 좀 져줘야 될 것 같아요. 예, 정신질환자는 본인은 사실 못 느끼잖아요. 이 문제는 또 가족하고 연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장애인 가족 중에서도 가장 수급자 비율이 높은 경우가 이제 정신질환자 가족들이 그들이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도립병원이 다시 재개원이 되면 이런 응급질환자들을 일종 수용도 필요하거든요. 응급질환자를 대체하는 그런 기능도 할 것이고요. 그래서 24시간 체제로 이렇게 가동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진료, 교육 뭐 이런 다양한 기능을 가진 그런 도립병원이 될 것입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복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복지 얘기할 때 가장 나오지 않는 층이 아무래도 중장년층이 아닐까 싶어요. 들어본 적이 좀 많이 없잖아요. 중장년층을 위한 복지는 따로 없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좀 부끄러워지는데요. 예, 우리 복지위에서 뭐 다양한 대상들을 위한 그런 복지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가장 취약한 부분이 아직 준비가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이 중년층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인구의 그 분포도로 보면 가장 큰 부분이거든요. 40대, 50대, 베이비부머 세대, 이 세대들이 곧 또 노령화되는데 또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지금 좀 정책
개발을 중이다. 이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리고 관심들이 많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또 집행부하고 좀 논의 중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허리니까. 네. 허리가 잘 이제 받침이 돼야 이제 국가도 성장하고 안전한 사회가 되니까 정책을 많이 개발 중이시니까 개발되면 나중에 또 말씀해 주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 복지위하고 이제 경과위하고 이제 같이 이제 공동으로 이제 대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밖에도 뭐 하실 일들이 너무 많으신데요.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해 주실 더 뭐 깊은 현안들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지금 이제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도립정신병원의 재개원, 제대로 된 도립정신병원에 대한 이제 TF가 이제 마련되어졌고 또 꾸려 나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공의료 TF, 북부 지역의 그 거점 병원을 어디에 어떻게 설립할 것이며 또 공공성 강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TF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 서비스원이 이번에 새로 또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이제 기존의 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또 공공성을 강화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 사회 서비스원과 커뮤니티 케어 이 두 부분에 관련한 또 TF도 운영이 되고 있고요. 많은 TF가 있습니다. TF팀을 이끌어 나가시는 수장이시니까 아이고 회의만 하더라도 그냥 하루하루 그냥 시간이 빨리 지나갈 것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정책 중심, 현장 중심 이런 단어를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썼었는데요. 이 정책 중심의 보건복지위원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정책 커뮤니티가 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 그다음에 복지재단, 우리 의회 이렇게 해서 3자가 매월 1 또는 2회 이렇게 간담회를 하고 있고 지금 그런 토론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올해 보건복지 예산을 보니까 6조 5천억 원이더라고요.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6조 5천억인데 추경이라든지 기금까지 합하면 거의 7조 5천 가까이 되는 이제 엄청난 돈입니다. 크죠? 지금 제가 말씀에서 상상은 못 하겠습니다만 상상도 안 되는 금액인데 또 경기도가 워낙 방대하니까 또 말씀드리면은 복지라는 건 어떻게 보면 약간 모세혈관 같이 세세하게 들어가야만 그래서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더 현미경으로 들여다봐야 되지 않나. 저는 이제 덧붙여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습니다만 싶은 것은 이렇게 이제 큰 예산을 사용을 하는데 엄청난 그 우리 도민들이 열심히 낸 세금 아니겠습니까? 이 세금이 정말 잘 누수가 없이 써지고 있는가 이 부분도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랄 해저드가 있는 그런 기관이 있는지 단체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또 더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 의회의 기능이죠. 알겠습니다. 자, 위원장님 오늘 나오셔서 많은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못다한 이야기 있으시면 카메라를 바라보시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싱그러운 6월입니다. 여름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다 건강하시고요. 보건복지위원회는 여전히 정책 중심,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열심히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가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제 날이 너무 더워집니다. 7, 8월은 정말 혹석인데 겨울만큼이나 우리 또 저소득층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손길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바쁘시더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세하게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10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이신 정희시 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정말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가난이나 뭐 굶주림, 질병 등에서 벗어나서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복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하지만 참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죠. 오늘 만나본 정희신 의원이라면 이러한 우리의 삶을 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경기도에서 이렇게 많은 다양한 복지 정책들을 펼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께서도 현장에서 잘 눈 크게 뜨고 바라보시고 또 누수가 없는지 잘 또 감독해 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의정 돋보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